네, 임명진 목사 모시고 전국 해법 모색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김무성 대표가 지금 방미 중인데요. 뭐 두 번에 걸쳐 이 큰 절을 했습니다. 네. 그것도 논란이고. 역시 중국보다는 미국이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비교까지 했어요. 한국과 미국 관계는 전면적인 관계고 한국과 중국은 분야별 일부의 관계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뭐 두 번 절했더만요. 네. 네. 오바마 대통령한테 절하는 게 다행이죠. 뭐 혹시 또 만났으면 절했을지도 모르는데. 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모르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고마운 나라죠. 네. 뭐 절을 뭐 두 번 아니라 뭐 세 번 해도 좋고 뭐 우리처럼 6.25도 겪어본 사람들 그때 다 뭐 미국 사람들 도와줘서 우리가 살고 또 우리나라가 이만큼 민주주의를 지키고 어떤 경제 개발한 거 미국의 도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이제 고마운 4만 명 정도나 또 6.25 때 희생을 했으니까. 그러나 이게 저러는 모습을 외국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아니 미국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아니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뭐 저 같은 세대만 하더라도 절이라는 걸 이해를 합니다. 또 미국이 또 고마운 나라다 뭐 다 이해를 하는데 젊은 사람들 저기 뭐 하는 일인가? 뭐 옛날에 명나라에 가서 뭐 조공 바치고 저런 모습 혹시 떠올리지 않을까? 개 과례는 비례라는 말이 있는데 너무 지나치면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이게? 네? 미국 사람들도 거북스러울 것 같아요. 나는 뭐 그 새해에 젊은 사람들 와서 나한테 절하려고 그러면 난 깜짝 놀라거든요. 아이고 절 받는 사람이 민망해요. 요즘 뭐 익숙하지 않으니까. 또 어르신 찾아뵙고 인사드리면 또 어르신도 되게 또 반절 정도로 또 그렇죠. 답례도 해주시고 근데 요새 뭐 절 안 하죠. 그러니까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라고 그랬다고 미국에 갔으니까 미국 사람들의 걸맞는 예의를 갖췄어야 되는 거예요. 고마운 예의를. 예? 그러지 뭐 난 지금 저러는 모습만 나타나고 절 받는 태역 군인들 모습은 안 나타났는데 얼마나 당황했을까. 내 그 생각을 하면서 아무리 그 이벤트 뭐라 하더라도 또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나는 저런 모습은 모든 사람이 이해할 다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이다. 그럼 나는 과공은 비례다. 좀 염려를 했어요. 이게 이제 아마 저 모습을 보면서 보수층은 아주 좋아했을 겁니다. 그럴까요? 그리고 그 미국 그렇지. 미국 가서 저라는 거 잘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또 젊은 사람들은 좀 생소한 일이다. 저기 참 집권당 대표가 가가지고서 저러면 저게 국가의 위신도 있는 거 아니냐. 이 국민들을 그러잖아. 뭐 지금 편 갈라서 싸움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데 저기 이것 가지고도 또 국론이 분열이 되고 결국은 김무성 대표가 이런 식으로 편가르기를 해가지고서 이게 정권을 잡으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선거하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를 하면서 저는 참 이게 굉장히 염려스럽다. 이거 좀 행동을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중국보다는 미국이라는 이 발언 말이에요. 사실 이거 뭐 이 발언 안 해도 우리가 중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다 100번 얘기해도 중국이 늘 그래도 우리보다는 미국하고 가까운데 뭐 이렇게 또 보는 거 아니겠어요? 전략적으로 보면 미국 가서는 중국이 참 중요한 나라다. 그래요. 또 그만큼 미국도 중요하다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야 이게 전략적으로도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중국 가서는 뭐 중국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우리는 미국도 중요한 나라다. 이래야 이게 맞는 거거든요. 글쎄 말입니다. 이게 사실 애교라는 건 일종의 게임 아닙니까? 이게 주고받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국가 간의 이익을 놓고 서로 줄다리기 하는 거지. 미국이라는 나라가 뭐 우리나라에게 무작정 좋기만 하는 나라는 아닐 거란 말입니다. 뭐 여러 가지 갈등도 있을 수 있고 뭐 긴장도 있을 수 있고 또 서로 간에 이해관계 충돌도 있을 수 있고 국익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다퉈야 될 일도 있을 것 같고 이거는 외교적으로 이게 정말 적당한 그런 그 발언인가. 더군다나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미국만큼 중요한 나라입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아니 그럴 뿐만 아니라요.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 이 중국, 대중국 외교에 공을 그동안 굉장히 많이 들였거든요. 그거는 이명박 대통령이 너무 지나치게 미국 예. 편향적인 그런 정책으로 일관해 왔기 때문에 예,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그동안 네. 이명박 정권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그래서 아마 박근혜 정부는 그거를 좀 이렇게 그 균형을 좀 맞춰보려고 그러니까, 하다가 보니까 예. 그런 뭐 중국 편향적이다. 뭐 옛날에 하도 기울었었으니까. 그러니까 특사도 네. 중국에 먼저 보내고 네. 또 지금 시진핑 주석하고는 5차례 걸쳐서 만나고 이렇게 공을 많이 들였는데 네. 이 집권당 대표가 그래도 역시 우리는 중국보다는 미국이다 이래버리면 뭐 좀 잘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설사 속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그 예. 속내를 그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거는 정치인으로서 그게 적당한 일인가. 더군다나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 네. 이게 또 국익이 얼마나 많은 손해가 있을 건가. 당장 뭐 우리나라 뭐 중국에 있는 한국 대사통에서 우리 그 정부 태도 아니다. 뭐 개인적 의견이다. 아, 참 그거. 예. 그런 노력을 해야 될지도 그런 모르겠네요. 해명을 또 해야 될지도 그럴지도 모르죠. 모르죠. 예. 네. 아, 그러면 뭐 또 알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아, 당신들 속내 아니냐 그게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뭐. 예. 네, 참 복잡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네. 그런데다가요. 뭐 처음에 갈 때부터 그 오바마 대통령과는 만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됐지만 대신에 뭐 조 바이든 부통령이라든지 또 존 캐리 국무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과는 그 회동이 예정돼 있었어요. 네. 근데 어쨌든 미국 쪽 사정으로 지금 이게 이 두 사람과의 회동이 불발됐답니다. 네. 그럼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 가서 절하지 말고 야 뭐 미국하고의 관계가 좀 참 심상찮은데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랬으면은 아마 시간 내서 만나줬을지도 모르는데 예. 뭐 그렇게 엎드려서 절하는 사람 뭐 만나봐야 뭐 무슨 뭐 대단한 실익이 있을 건가 예. 아마 그런 생각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네네. 하여간 애당초 이게 집권당 대표인데 더군다나 무슨 이게 방미단을 보니까 뭐 외교위원장 국회 외교통상위원장에다가 뭐 무슨 나경원 위원장, 예 무슨 뭐 정책위원회 뭐 의장에다가 예, 김정은 정책위 뭐 의장, 대규모 아니에요 또 대규모 이군현 사무총장, 네, 뭐 대규모. 김영우 수석 대변인 네, 뭐 네, 그렇습니다. 네, 예. 대규모 아닙니까? 예, 원내대표 빼놓고는 거의 다 갔다고. 그래서 이제 봐요. 우리가 처음에 갈 때 이게 뭐냐 왜 가려고 그러냐 뭐 우리 다 많은 국민들이 그런 생각 하지 않았어요? 지금 국내로도 할 일이 많거든요. 특별히 내가 뭐 여러 번 얘기하지만 지금 민생 경제라는 게 지금 심상하지 않습니다. 네. 5분기 동안 지금 0%대 지금 그 성장입니다 이게. 예. 간단치 않은 이런 때 집권당 대표가 좀 남아서 정부가 지금 뭐 안간힘을 쓰는 것 같아요. 이게 네. 이 경제 살리기 때문에 네. 같이 협력을 하고 노동개혁도 지금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고 지금 뭐 메르스 전국이 뭐 끝나긴 했지만 아직도 그 후유증이 있는 거고 네. 뿐만 아니라 국정원 무슨 해킹 사태 때문에 네. 여야가 지금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뭐 국정감사도 앞에 놓고 있고 또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도 지금 가동 중이잖아요. 네. 굉장히 중요한 이런 일인데 이런 중요한 일을 집권당 대표가 진두지휘를 하고 해야 될 이때에 미국 가야죠. 중요한 일 있으면 가야 되는데 저러러 가는 것만은 안 되잖아요. 누구 만나고 가야 되는 건데 물론 뭐 그쪽 사정이 있어서 네, 네. 시도됐다 그러지만은 사전에 준비를 하고 예. 또 가서 뭐 지금 한미 간에 해야 될 얘기가 많거든요. 집권당 그 대표쯤 되면은 이 대북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대북 공조를 어떻게 할 건가? 지금 일본이 저러는데 저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우리 국민들의 우려도 전해야 되거든요. 지금 네. 지금 아베가 지금 저렇게 군사화 내지 이런 그 법도 막 바꾸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네. 우리 국민들의 우려도 가서 미국 정부에게 전하고 네. 또 이게 중국과의 관계는 이게 어떻게 할 건가? 이 통부가 전체에 대한 이런 그 상황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고 적어도 그런 정도를 해야 이게 말입니다. 집권당 예. 대표로서 방미하는 목적이 있는 건데 예. 이렇게 되면은 이게 좀 우스워지지 않았어요? 이게 말이야 왜 갔다 오는가? 그 수많은 사람들 비행기 값 들이고 개인 비용은 안 냈을 거 아닙니까? 아, 참. 국고를 그러네. 냈든지 예. 무슨 뭐 정당에서 냈든지 그럴 텐데 뭐 새누리당에서 냈어도 뭐 국민 세금이죠. 뭐. 예. 네. 지금 사실 대통령은 휴가 중인데요. 이 딴 데도 못 가고 마음이 불편해서겠죠. 이 지금 청와대에서 그냥 휴가를 보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좀 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예. 어쨌든 김무성 대표의 방미 중에 여러 행보가 지금 국내에서는 이런 논란을 낳고 있다. 이 점을 좀 현지에서 좀 지금이라도 좀 정시하고 직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이 갑자기 나온 이슈긴 한데요. 그러나 뭐 그동안 좀 내연됐던 이슈입니다. 의원 정수 문제 말이에요. 네. 그 뭐 한 2달 전에 그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이미 360명 얘기한 적도 있고 또 지난번 대선 때 안철수 당시 후보와 문재인 후보 간에도 의원 정수 가지고 뭐 200명이다 덜 늘려야 된다 이런 논란이 있다가 이제 잠복됐는데 네. 지금 새정치연합의 혁신위가 네. 369명이라고 숫자까지 제시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종걸 새정치연합의 원내대표는 390명. 네. 물론 세비를 절반으로 깎아서 이 예산은 더 이상 늘리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늘리지 않는다는 말은 믿을 수 없어요. 뭐 자기들이 의뢰 올리니까 그건 뭐 언제든지 올릴 수 있는 거니까 뭐 그 네. 말은 믿을 수 없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게 국회의원 정수 특별히 비례대표죠. 제 그 비례대표 의원 네. 번역별 비례대표 의원 뭐 도입하는 거 좋고 늘리는 네. 거 좋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 생각을 뭐 옛날부터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문제를 지금 제안하는 주체가 잘못됐어요. 지금 뭐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막 그 비난하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네, 지금 네. 이거 주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예? 정당이 제안해서다? 아니 정당보다는 야당 혁신위원회가 지금 제안한 거거든요. 예. 지금 우리 국민들이 뭐 여당에 대해서도 뭐 많은 그 비판이 있지만 야당에 대해서 특별히 비판이 있는 거예요. 야당다운 야당을 하지 못한다. 네, 특별히 야당이라는 게 뭡니까?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국민들의 어려움을 대변을 하고 뭐 이런 정책을 내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예. 매일 앉으면은 싸움만 하고 뭐 툭하면 뭐 밖으로 나갔다. 나가가지고 아예 나갔으면 뭐 들어오질 말든지 무슨 결판을 내든지 해야지 또 얼마 있다 또 들어오고. 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국회의원들이 뭐를 하는 사람들이냐. 네. 뭐 숫자 모지라서 그러냐. 이런 지금 아주 불만이 가득 차 있는데 그런 야당을 혁신하라고 구성이 된 혁신위원회가 정말로 다른 얘기는 안 하고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자 이러니까. 네. 예? 저는 걱정해요. 이 정말 늘리긴 늘려야 되고 이거 한번 국회의원 수는 조정해야 돼요. 지역구든지 네. 비례대표든지 또 비례대표도 현재 같으면 안 돼요. 이거 무슨 뭐 무슨 대표의 측근들 뭐 세력 그 늘리기 위해서 자기 그 뭐 가까운 사람들 무슨 뭐 이런 사람들 비례대표 하나씩 주는 거 지금 이런 비례대표는 안 돼요. 이게 네. 직능대표도 아니고 그것보다는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거죠. 네. 네. 이거 언젠가는 개편을 하기는 해야 되는 건데 아니 이 사람들이 지금 덜컥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말로 순수하게 나라를 위해서 앞으로 정치 개혁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으로 해서 이걸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말을 못 하게 됐어요. 이게 지금. 아, 예. 이거 때난 굉장히 그러네요. 걱정하고 예. 있는 거 지금. 사실은 지금 뭐 이 의원 정수는 뭐 국민이 도저히 이건 용납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런데 그 선거구제는 다시 재확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헌법재판소의 판결 네. 때문에. 네.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진정한 의미에서 직능 대표성을 갖는 비례대표. 비례대표죠. 예. 좀 더 늘리는 게 좋겠다고 그럼요. 하면 네. 지역구를 줄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구를 줄이는 게 현역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자기들이 그걸 거거든요. 못해서 문제인 거지. 예. 그러니까 쇄신하고 혁신을 하려면 그런 방식으로 뭔가 문제를 제시해야 국민들이 그래도 그렇죠. 귀를 기울이지 않겠어요? 당장 지금 야당에서 혁신위원회가 네. 야당에 대해서 지적해야 될 게 있어요. 예. 지금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금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네. 뭐? 그 정개특위. 지역 정개특위가 네, 네. 무슨 국회의원 수를 어떻게 할 거냐, 뭐 지역은 어떻게 할 거냐 지금 회의를 하는 거예요. 네, 네. 새누리당이야 뭐 혹시 공개하는 건 싫다 할지 모르지만 네. 야당도 같이 앉아서 지금 깜깜이 지금 논의를 하고 앉는 거예요. 아하. 예. 그 정개특위가 이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된다. 야당이 공개하도록 요청을 하고 공개하도록 해야 된다. 당신들. 네. 이 얘기를 해서 이게 자기 뭐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아야 되는 게 고양이 지가 제 목에 방울을 달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 정개특위 특별히 선거국 핵정 문제야말로 네. 이해 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이건 네. 정말 국민들이 해야 국민들이 됩니다. 해야죠. 예. 네? 근데 지금 국민들이 몰라요 지금. 아하. 예.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이거에 야당이 지금 같이 내야부동하는 거 지금 이게. 예?
자기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예. 사실은 개혁을 하면은 무슨 국회의원 수를 늘리고 어떻게 하고 그거보다는 이 정개특위를 이게 일으켜지지 않도록 개혁을 하는데 야당이 앞장을 서라. 네.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군요. 예. 네. 사실 뭐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들이 많거든요. 이를테면은 뭐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정치 제도는 좀 유사한 점이 있으니까 미국은 뭐 상하원 다 합쳐도 평균 70만 명의 한 명꼴로 지금 대표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16만 명의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한 4배 이상 그 대표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역구를 뭐 20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뭐 100석으로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2대1 균형도 맞추면서 지역구 200석을 왜 못 줄입니까? 줄일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야말로 자체 혁신의 각오와 결단만 있으면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인데 이거를 지역구를 그대로 현상 유지를 해놓고 비례대표를 늘리자고 하다 보니까 369라는 숫자가 나온 거 아니냐. 그럼 이걸 과연 혁신이라고 혁신 아니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런 하여튼 그런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야당에 있는 그 혁신위원회가 이런 얘기까지를 해야 되는 거. 이걸 정말 혁신이라고 안을 내는 건가에 대해서 예.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의원 정수 문제는 이제 5차 혁신안이고요. 하루 만에 6차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네. 그게 민생제일주의거든요. 네. 뭐 민생파만 있다. 그렇습니다. 민생파만 있다. 민생제일주의다. 네. 그러면서 민생 담당 최고위원도 도입하자 이랬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네. 그거 야당이 오랫동안 해오던 일이죠. 네. 그거 믿는 국민이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지금. 그렇죠. 네? 예. 야당이 저러면 국민들이 그렇구나. 야당이 좀 달라지는가 보다 이래야 되는 건데 왜 그런가? 네. 슬로건만 있는 거예요, 지금. 슬로건만. 네. 그거 뭐 몇 개 내놨는데 보니까 다 뭐 옛날로 듣던 얘기예요. 오래전부터 듣던 얘기예요. 그거 슬로건만 외치지 말고 구체적인 정책안을 내서 국민들에게 선전도 하고 우리는 이 문제는 이렇게 하려고 한다. 라는 구체적인 안을 내놓고 국회에서 이 문제가 통과가 될 수 있도록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네. 그냥 정책만 발표하고 그다음에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또. 그다음에는 무슨 비노 친노 싸움하고 무슨 정치 그 계파 싸움에만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게 국민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뭐 말만 하고 구체적인 실천이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봐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걱정이에요. 지금 이 야당의 가장 큰 문제는 국민의 그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에요. 야당이 말하면 하게 할 거다. 네. 틀림없이 한다. 하다가 뭐 힘이 붙여서 못할지는 모르지만 하려고 할 거다. 네. 아마 힘이 붙여서 못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면 다음번 총선 때 힘 더 보태줘야 되겠다. 그렇죠. 예. 국민들이 그럴는지 모르죠. 지금 뭐 야당이 힘이 붙여서 못하는 국민을 위해서 못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거든요. 이게 걱정이에요 지금. 예. 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는데 의석수가 부족해서 네. 여기까지밖에 못하겠습니다. 네. 이러고 국민한테 호소해야 네. 국민들이 관심도 보이고 표도 줄 텐데. 우리 야당에서 이런 좋은 국민들을 위해서 이런 좋은 법안을 냈는데 이런 좋은 정책을 냈는데 여당이 지금 힘으로 밀어붙여서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다. 이걸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모르겠어요.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저도 신문 여러 개 열심히 보는데 방송도 열심히 듣는데 예. 그랬다라는 그런 사례를 제가 알지 못해요. 알겠습니다. 예. 이제 혁신위도 이제 뭐 6차 혁신이 안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제 거의 이 마무리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정치연합 내외에 안팎에서 혁신한다 그러니 일단은 지켜보겠다. 그러나 혁신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면 우리는 뭔가 다른 행동을 결단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른바 신당파, 분당파들이 계속 이렇게 좀 주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천정배 의원이 그동안 좀 잠잠했는데 입을 열었어요. 어느 정도 조건만 갖춰지면 신당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상당히 진전된 얘기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신당은 뭐 거의 그 불가피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죠. 네. 그 신당 만드는 거 예. 만들 수 있을지 모르죠. 네. 뭐 탈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러니까 네네. 만들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그렇게 만들어진 신당이 과연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국민들의 눈으로 보면 지금 국민들의 마음 속에는 저 사람들 저거 권력 다툼한다 저거, 네. 계파 다툼한다 그렇게 밖에 보이질 않거든요. 조금 심하게 말하면 네. 내년 총선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공천 못 받을 테니까 당 하나 만들려고 그런지도 모른다. 아하, 예. 그래서 뭐 탈당해가지고 갈 사람들은 여기 희망이 없으니까 그리 갈는지도 모른다. 뭐 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이런 느낌을 국민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이래 가지고 신당이 성공 못한다. 네. 정말로 신당이 성공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라든지 뭐 새누리당까지를 포함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나라가 안 된다. 네.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신당은 무슨 뭐 경제 민주화를 하려고 한다든지 무슨 뭐 통일을 어떻게 무슨 해보려고 한다든지 무슨 네. 분명하게 이런 정책을 내놓고 이게 양쪽 정당이 이걸 못하니까 네. 우리가 하려고 그런다. 이런 정책을 중심해서 신당을 만들어야 국민들이 기대도 하고 지지도 하고 지켜보고 그럴 텐데 네. 희망도 가지고 그럴 텐데 개판 한옥이다. 그러면은 그물이 그나물의 그 밥이지. 네. 네? 그놈이 그놈이지. 이럴 수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을 하는 한은 신당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얼마만큼 국민적 지지를 얻을 거냐라는 네. 건 상당히 회의적이다. 난 걱정해요 그거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이 새정치연합의 혁신도 믿기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신당이 정말 새로운 정치를 한다고 하는 비전도 아직 보여주고 있지 못합니다. 새 정치한다는 지금 내용이 없잖아요. 예. 이 사람들 왜 지금 신당하려고 하는지 정책이 없잖아요. 뭐 하려고 하는지. 예. 이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 이게 짧게 이제 목사님이시니까 이제 국정원 해킹 의혹 사태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이제 국회 정보위가 열렸는데 이 정보위 회의 중에 야당 쪽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 안 분위기, 그러니까 정보위원회 회의장 얘기하는 거죠. 교회와 같다, 뭐 이래가지고 이 교회 쪽에서 이 뭐 사퇴를 요구하고 나서기다. 이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근본적으로는 뭐 우리 교회가 얼마나 잘못을 하고 사람들 눈에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춰졌기에 그렇게 그 폄하하는 듯한 그런 네. 일에 우리 교회를 비교했는지 뭐 한 목사로서 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남의 그 종교를 그런 식으로 그 비교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대단한 그런 신뢰를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들 조심해야죠. 네. 그냥 웃고 마시는 걸로 네, 네.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